그동안 많이 드러난 사실은 선진국이라 해도 공공의 재산은 도덕심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편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이 공유지에 자신의 가축을 방목하려고 한다. 이 공유지의 동물 부양 능력의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좋지만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확대하려고 하는 인간이 방목하는 가축을 한 마리 또 한 마리 늘려가면 마침내 이 공유지의 부양 능력을 넘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가축의 수를 인구로 바꾸면 이목초지의 경과는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테마는 노벨상의 주제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오. 유한한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동시대 인간이나 그룹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간적 배분의 문제입니다. 또 한 번에 대부분을 소비하는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일지도 모르지만 조금씩 소비하는 생활보다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자원의 이용 방법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적 배분 문제입니다. 공간적 시간적 배분의 문제는 배분을 받는 멤버의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멤버의 수에 비해서 자원량이 충분히 클 때는 배분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심각합니다. 지구 인구는 60억 명을 돌파하여 계속 증대하고 있고 지구의 자기 보전 능력을 넘어선 자원의 대규모 이용은 각종 자연 파괴도 초래하고 있어 환경 문제는 이미 자원 문제 이상으로 인류의 존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원 문제와 인구 문제 및 환경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윤리적 판단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주 트릴레마로 불립니다. 게럿 하디는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이 트릴레마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비극을 회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지를 공유지가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 문제를 예로 생각하면 무책임한 자원 수탈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하면 공유지를 사유지화하면 소유자는 책임 있는 관리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이러한 소유 형태의 변경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딘도 어떠한 소유 형태가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답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딘의 주된 관심은 오히려 제2의 해결책, 즉 인구 억제에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인구라면 자원을 다소 사용해도 지구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딘은 출산 제어에 의해 인구를 컨트롤할 필요를 설명하지만 이것은 카톨릭 교회 등의 전통적 윤리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 인구는 지구의 부양 능력을 벌써 추가한 것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구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당연히 인간의 생활 형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검소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만큼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진국은 출생률은 낮고 개발도상국은 높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자원 소비 사회가 되어 환경 파괴도 선진국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풍부한 생활을 바라는 것을 부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10를 준 후 각자에게 얼마씩을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어 일정 금액이 거치면 이 총액의 2배의 금액을 피험자 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확실한 투자 방식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10씩 투자했다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20씩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기부의 액수는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이 중 누군가가 돈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면서 배당금만 타가는 사람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신의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남 배불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한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이런 무임승차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 신고를 할 때 사법 비용으로 1달러를 내게 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은 2달러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3달러는 기부액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배분되었습니다. 자기 돈을 잃어서라도 얌체들을 응징할 수 있는 제도 하에서만 시스템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